정렬 국민TV 이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 시작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까지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결국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 이슈토크에서 김태현 변호사한테 두 사람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한번 알아맞혀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자신 없어 하면서 김백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뭐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세 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달랐었나요? 먼저 저는 둘 다 기각적으로 처음에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던 혐의를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예. 뇌물만 이제 보도가 되길래 이 김진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 2비서관이었는데 그 양반이 담당하던 업무가 이른바 권력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이제 수사하는 것을 분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거기다가 돈을 줬다고 해서 이게 뇌물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한 것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배당해달라라는 그런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으면 뇌물이 됐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라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국정원도 거기 들어가는 만약에 거죠. 수사한다면은. 근데 그런 청탁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보도된 것도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민간인 사찰할 때 입막음용으로 쓰려고 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총무비서관, 총무기획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정원 업무하고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영장전담 판사들의 어떤 성향을 봐서도 뭐 그건 차치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국고 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업무상 횡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친이명박적 성향을 가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라도 돈이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 이상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은 이제 그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용처가 사용한 그게 뭐 그 미국 방문할 때 그때 뭐 달러로 환전을 해서 건넸다든가 아니 뭐 다른 이제 김진모 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다른 얘기들도 나오지만요. 그리고 뭐 그 청와대 내에 기념품 뭐 사는데 그런 데 쓰였다 뭐 이런 걸 봐서 지금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전에 아마 이게 이제 법정까지 가면 기소가 돼서 법원까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항변할 수 있는 거는 이전에 관례가 있었고 그 관행에서 그 관행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전에 노무현 정권 초기에도 그 국정원 돈이 왔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의도에서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는 중단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관례들이 있고 그게 그 공적인 용도로만 쓰였다라고 하면은 좀 법원에서 어떻게 그것이 감안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그래서 그게 뇌물로 이걸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최종심까지 봐야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 평론가는요? 네,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 다른 것보다 조금 딱 떨어지는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얽혀 있는 죄목들이 국고손실 횡령 이렇게 정확하기 때문에 어쨌든 김백준 그리고 김진모 두 사람 구속은 좀 유력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 이 사례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까지만 들어있어요. 국정원 특활비는 빠져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 반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검찰이 고리를 제대로 잡고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김백준이라고 하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이자 또 청와대에서 또 실세로 있었던 이런 분까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턱밑까지 들어간 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제일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검찰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김백준 기획관한테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에 당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면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전 판사님 이게 사실이라면은 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 죄목과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 이게 뇌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국가정보원의 상급 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이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의 네. 지시를 받았거나 내지는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예. 그러면 뇌물이 되는 데는 지장이 없죠. 예. 그 박근혜 최순실 그 집단과 마찬가지의 네.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범죄 사실에 나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예. 했느냐는 사실적 의문이었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됐다면 보도가 됐을 텐데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공동정범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받으라고까지 내지는 안 했더라도 그걸 묵인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한 사람씩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그렇죠. 예. 특활비 상납했다고 그 부분 인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특활비가 청와대로 들어오고 자기 수중에 온다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고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측근들이 계속 얘기를 하나씩 둘씩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통제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네. 그러니 아까 김수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까지 건드려서는 그다지 승산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 사실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저도 네. 이게 왜 빠져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늘 사실 아침에 가장 큰 뉴스는 김백준, 김진모 구속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랍긴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오후에 발표를 보면은 모든 그러니까 정점은 나를 향해 있는 거다. 이 그 수사가. 그래서 괜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애꿎은 나를 도와줬던 나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도운 건 아니죠. 뭐 그 정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짜맞추기로 해서 이렇게 그 고초를 겪게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물어라 뭐 이런 그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날 불러라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자백이죠, 자백. 지금 이제 그 김주성 전 그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 처음에 보도가 나오기로는 독대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다가 지금은 대면 보고로 또 다시 또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독대와 대면 보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물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고언도 잘 받는 스타일이고 그 뭐 참모들 얘기도 잘 듣고 하는 그런 업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김수성 이 기조실장이 분명히 대면 보고를 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때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정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가 청와대로 들어오는지를 뭐 그게 2억이 들어왔는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알고도 그럼 그렇게 받아 써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후에 사후에 알게 돼서 그 즈음에 해서 그 국정원 특활비가 더 이상 청와대로 들어가질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이것은 공동정보 뇌물수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뭐 김주성 기조실장의 이런 그 진술에 대해서 우선 좀 그런 그 시간 전후에 따라서 이것이 그 가지는 의미도 또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는요. 네, 뭐 김주성 전 실장 진술 부분이야 계속 뭐 사실관계를 다퉈 나가야 될 부분이고 네. 전 좀 정치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쉽게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데 아까도 네. 지적을 했지만 왜 특활비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 반박이 없는가 굉장히 오늘 정치적 언사들로 다 채워져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다.
라고 운을 떼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레토릭이에요. 근데 이 뜻은 산업화 민주화 다 성공했고 그냥 잘 살아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협하자라고 밖에 안 되는 그런 메시지. 여기다가 정치 공작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얹어가는 것은 건드리지 말자. 쑤시지 말자. 이런 거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책임을 좀 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물론 본인이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소환까지는 각오하고 있다. 부른다면 나가주마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뭔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자기 측근 그룹에 대한 신호이자 그리고 역대 보면 이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측근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이미지는 내가 쓰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네.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런 이명박 대통령 오늘 그 발표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좀 의견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수민 평론가 생각은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까지는 이게 뭔가 드러나긴 드러났고 정말 칼날이 나한테까지 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오늘 회견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어떤 그 혐의 지금 검찰이 혐의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에 예.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뭐 법적인 반박보다는 정치적인 반격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법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정치적으로 반격을 하자. 그렇죠. 게다가 이제 김백준 기획관까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김백준 기획관이 수사 과정에서 MB에 대한 불리한 증언들을 할 개연성이 또 열려 있는 것이고 예, 아마 예. 저는 이 기자회견이 이 김백준 씨에 대한 어떤 신호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예. 예, 그렇게 봐요.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여하튼 조사를 받게 될 거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네. 그 기자회견이었다고 보이고요. 입장 발표였다고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이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알았네 몰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입장 발표밖에 할 수 없는 거였고 그리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성격 규명을 한 것은 일정 부분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는 동의를 할 거예요. 그것이 정의냐 아니냐의 문제, 뭐 그것을 정의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나온 액수가 4억 정도인데 네. 이 4억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이것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정의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의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정치적으로 다른 정무적인 판단으로 옳으냐 이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문제 또 하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많은 문제들을 포괄한 입장 표명이었다고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러면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발표할 수 없었느냐 포함을 할 수 없었느냐 저는 그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이게 이 얘기가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더 가지가 퍼지면서 좀 네. 양상이 이상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조사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의 입장 발표였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전 판사님은 지금 뭐 질문을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성명 이게 이 성명 안에서 진짜 그 문제가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뉘앙스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나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아니면 거꾸로 질문을 다시 예. 하자면은 이게 진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명을 냈구나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전혀요. 어. 예. 그러니까 반성이라든가 뭐 이런 진실 이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 문제가 예. 있다고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반격을 위해서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 문제 인식은 당연히 알겠죠. 양심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그건 알고 있는 걸 거고 문제는 이걸 어떻게 덮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한다는 게 결국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한 사람씩 배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근들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뭘 얘기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입단속을 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대책회의를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995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 네. 있었죠. 그다음에 2017년 3월 12일 날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두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 딱 그 생각입니다. 그 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아까 이 된다. 변호사님께서 검찰 조사가 기정사실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재호 전 의원의 입장하고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럴 일 전혀 없을 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재호 전 의원은 뭐 오늘 예. 얘기 또 뭐 자꾸 이러면 전쟁이다라는 얘기의 뉘앙스는 이건 정치적으로 건드리는 거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들렸는데 좀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아니 이명박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 아니라 받게 할 거다라는 거죠. 받게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차피 검찰에서는 포토라인 세워서 조사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 기본 안에서 그렇다면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입장 그쪽 표명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 것까지는 지금 뭐 받아들이겠다는 좀 이상하겠지만 하여튼 이제 각오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시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김관진 전 장관의 뭐 그런 그 댓글부터 쭉 계속 언제나 최종 목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 뭐 그런데 이제 이 김백준 전 그 기획관의 경우에가 이제 더 가시화됐던 거고요. 그 뭐 잠깐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이 성명 나오고 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쪽 핵심 관계자였던 분하고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짜맞추기 수사로 괴롭힐 게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요 두 문장에 대해서 이게 어떤 뜻인지 해석을 부탁을 했더니 그분은 재임 중에 불법으로 처벌받은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는 어떤 사실이 아닌 거를 짜맞추기로 해서 만든 수사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일단 물어라.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해명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나를 불러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뭐 구속됐다 뭐 불구속 상태인 분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로 하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겠죠. 당연히 뭐 그런 데서 나온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정치적 레토릭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네. 뭐 저는 정치적인 부분 잘 모릅니다만은 법적인 걸 보면 일단 수하부터 하수인부터 먼저 차곡차곡 행동대부터 수사해서 올라가는 거지 수괴를 먼저 수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이 법적인 어떤 그런 그 관행이라든가 관례에는 전혀 어긋난 얘기죠. 결국은 이거는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이거는 수사 안 받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나를 뭐 세워라 수사 안 이거는 받겠다는 아니라는 얘기다. 거죠. 예. 예. 김수현 평론가님, 아까도 말했죠. 이재호 전 의원은 네. 자꾸 이러면 전쟁이다. 또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지나치면 역풍 불 테니까 좀 위험한 상황에 갈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성명 발표 그리고 그 전에 김백준 전 비서관 등의 구속 정치권의 파란이일까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그 MB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해서 예. 딱히 뭐 총대를 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그럼에도 어정쩡하죠. 불구하고, 예. 원내대표랑 대표랑 뭐 개별 의원들이 다 말이 다르고 한데 하지만 분명히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원래부터 정치적 계보로 한 배를 탔었던 사람들인데다가 네. 특별하게 차별화하지 않는 이상은 대중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못 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정치 보복이고 뭐 이제 이런 논리에 호소하게 될 거예요. 뭐 대통령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뭐 범죄적인 실정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권이라도 없었겠느냐 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또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국민 여론을 그나마 노려보는 예. 실제 여론조사라면 정치 보복이다라고 찬성하시는 그 비율이 물론 낮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는 높거든요. 그런 프레임에 좀 얹혀서 그래서 문대 반문 구도에 얹혀서 가겠다 이런 심산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 정치보복 하는데 사실 정치보복은
선례가 있잖아요. 정치보복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청와대 근처에 음식점을 다 뒤져요. 네. 그리고 아예 그냥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씩 카드 사용 내역을 다 찾아내요. 예. 그리고 그 카드 내역이 찍힌 날짜에 청와대 사람들이 누굴 만났는지 찾아냅니다. 그러다 예. 누굴 만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뒷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하고 검찰 참고인 조사하고 그 언론에 흘리고 심지어 이 참여정부 때 송기인 신부님이 8만 원 후원했다는 그 후원 통장까지 뒤졌습니다. 검찰이.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전직 대통령을 죽음까지 몰고 갔잖아요. 이 정도 해야 정치 보복이지.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연합뉴스 TV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이명박이 이응자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냐. 정치 보복은 옛날에 해본 사람들이 알 겁니다. 이게 정치 보복도 있고, 그러니까 현 정권이 직전 정권에 대해서 그 측근들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계속 되풀이되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지금 보수 괴멸이라는 그 보수와 관련된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 오늘 입장 구매에서 이 일련의 그 일들 중에 이제 판을 바꾸는 일들이 이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 보복은 외려 저는 더 작은 프레임이라고 보이고 더 큰 거는 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든 정권이 해야 되는 뭐 그 일이지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지만 속성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판이 바뀌는 가운데에서 보수 쪽의 그 숨은 민심에는 또 보수 그 유권자들은 속이 부글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나 진보 쪽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DNA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4억이 지금 드러난 게 4억인데 뭐 더 있는지 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만일 4억이 전부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이것이 이제 이 어떤 그 DNA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모자란 것 같죠? 다른 분들도 뭐 보나마나 뭐 앞으로도 며칠 동안 계속 할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슈 토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이정열 국민TV 이사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정원도 거기 들어가는 만약에 거죠. 수사한다면은. 근데 그런 청탁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보도된 것도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민간인 사찰할 때 입막음용으로 쓰려고 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총무비서관, 총무기획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정원 업무하고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영장전담 판사들의 어떤 성향을 봐서도 뭐 그건 차치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국고 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업무상 횡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친이명박적 성향을 가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라도 돈이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 이상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은 이제 그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용처가 사용한 그게 뭐 그 미국 방문할 때 그때 뭐 달러로 환전을 해서 건넸다든가 아니 뭐 다른 이제 김진모 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다른 얘기들도 나오지만요. 그리고 뭐 그 청와대 내에 기념품 뭐 사는데 그런 데 쓰였다 뭐 이런 걸 봐서 지금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전에 아마 이게 이제 법정까지 가면 기소가 돼서 법원까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항변할 수 있는 거는 이전에 관례가 있었고 그 관행에서 그 관행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전에 노무현 정권 초기에도 그 국정원 돈이 왔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의도에서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알고는 중단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관례
관례들이 있고 그게 그 공적인 용도로만 쓰였다라고 하면은 좀 법원에서 어떻게 그것이 감안될지 뭐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그래서 그게 뇌물로 이걸 볼 수가 있는지에 예. 대해서는 좀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최종심까지 봐야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김수민 평론가는요? 네,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 다른 것보다 조금 딱 떨어지는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여기 얽혀 있는 죄목들이 국고손실 횡령 이렇게 정확하기 때문에 어쨌든 김백준 그리고 김진모 두 사람 구속은 좀 유력해 보였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 네. 이 사례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까지만 들어있어요. 예, 예. 네, 국정원 특활비는 빠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 반박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검찰이 고리를 제대로 잡고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음.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김백준이라고 하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이 안 했더라도 그걸 묵인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한 사람씩 지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하고 있거든요. 아, 어떤 누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그렇죠. 예. 특활비 상납했다고 그 부분 인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특활비가 청와대로 들어오고 자기한테 자기 수중에 온다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고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측근들이 계속 얘기를 하나씩 둘씩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통제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네. 그러니 아까 김수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까지 건드려서는 그다지 승산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 사실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저도 네. 이게 왜 빠져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늘 사실 아침에 가장 큰 뉴스는 김백준, 김진모 구속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랍긴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오후에 발표를 보면은 모든 그러니까 정점은 나를 향해 있는 거다. 네. 이 그 수사가 그래서 괜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애꿎은 나를 도와줬던 아니 나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도운 건 아니죠. 뭐 그 정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짜맞추기로 해서 이렇게 그 고초를 겪게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정렬 국민TV 이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 시작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까지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결국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 이슈토크에서 김태현 변호사한테 두 사람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한번 알아맞혀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자신 없어 하면서 김백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뭐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세 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달랐었나요? 먼저 저는 둘 다 기각적으로 처음에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던 혐의를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예. 뇌물만 이제 보도가 되길래 이 김진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 2비서관이었는데 그 양반이 담당하던 업무가 이른바 권력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이제 수사하는 것을 분배하는 그런 업무를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거기다가 돈을 줬다고 해서 이게 뇌물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한 것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배당해달라라는 그런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으면 뇌물이 됐을 수 그러면 있는데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라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자, 또 청와대에서 또 실세로 있었던 이런 분까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턱밑까지 들어간 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제일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검찰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김백준 기획관한테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에 당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면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전 판사님 이게 사실이라면은
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 죄목과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 이게 뇌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국가정보원의 상급 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이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의 네. 지시를 받았거나 내지는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예. 그러면 뇌물이 되는데 지장이 없죠. 예. 그 박근혜 최순실 그 집단과 마찬가지의 네.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범죄 사실에 나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예. 했느냐는 사실 좀 의문이었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됐다면 보도가 됐을 텐데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공동정범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받으라고까지 내지는